요게 동작이 잘 되도록 만든 거는요. 제대로 풀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트 3번이 다 끝난 거예요. 파트 3번은 레스트 컨트롤러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저희가 로그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시큐리티 쪽으로 가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션이나 이런 걸 이제 요거 끝나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진행을 해서 쓸 거고요. 근데 그 교재에 있는 버전이나 이런 걸 좀 맞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 교재에서는 169페이지 보면 EX02라는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01 쪽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만드시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자바 버전 바꿨죠? 1.1.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 5.0.7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관련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스프링 다시 테스트 넣었고요. JDBC가 전부 다 저희는 다 있어요. 폼.xml에서 저희는 이제 이 폼.xml을 열고 거기에 컨트롤 F 눌러서 폼.xml 컨트롤 F를 눌러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어디쯤 있다 이런 걸 아시면 확인하시면 되고 스프링 다시 테스트 이런 게 있으시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는 스프링 다시 JDBC 스프링 TX, 스프링 JDBC 이런 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171페이지 대신에 이제 버전이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놈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락 저희가 히카리 CP 데이터 관련돼서 히카리 CP에 해당되는 게 커먼 마이바티스 히카리 CP 2.7.4 네, 2.7.8로 되어 있네요. 4나 8이나 뭐 여기서 쓸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게시판 짤 때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마이바티스 3.4.6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스프링이 1.3.2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JDBC에 해당되는 거 그 비즈의 JDBC 로그4j JDBC의 로그4j에 해당되는 것은 로그 관련된 거니까 로고 밑에다가 같이 썼을 것 같고요. 비즈 밑에 컨트롤 F 눌러서 찾아보시면 좀 편합니다. 1.16으로 되어 있으니까 버전 맞네요. 1.16 이렇게 버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JUnit 버전은 JUnit 저희가 테스팅 위해서 사용한 JUnit는 4.12 버전 테스트 스코프에 되어 있고요. 롬버그는 1.18.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API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F 눌러서 지금 서블릿-API에 해당되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3.1.05 되어 있습니다. 3.1.0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컴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되어 있고 뭐 버전이나 이런 거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다 세팅이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그 버전이 틀린 게 한 개 있긴 한데 그 버전에 해당되는 게 그것도 맞춰줄게요. 그 마이바티스 쪽에 해당되는 쪽이 마이바티스 스프링 마이바티스 데이터베이스 관련 밑에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돼 있고 여기 그 히카리 CP가 2.7.4로 돼 있는데 2.7.8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쓰시는 분이 이제 업버전 돼서 업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앞에 것도 고쳐놔야 되는데 고쳐놓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냥 요거 히카리 CP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서버 죽이고 할게요. 서버 죽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진행이 되죠. 얘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서버는 죽여서 해놨습니다. 서버를 안 죽이면 라이브러리가 바뀌면 다시 리스타트가 자동적으로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바빠지니까 서버를 죽여놓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사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잘 만들었고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 다 만들어서 했습니다. 관련 설정과 테스팅에 해당되는 거 176페이지 보시면 root-content.xml에 이제 저희가 설정되는 파일들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드라이버 스파일 사용한 거 맞죠? 스파일 사용해서 쓰셨고, 이제 파일도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드라이브 스파이 루트 컨텐츠 XML에 해당되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스프링 밑에 루트 컨텐츠 XML 밑에 보시면 드라이버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드라이버 자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oracle.jdbc.드라이버 밑에 오라클 드라이버를 쓰지 않고 이제 드라이버 스파이라는 걸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게 URL로 좀 달라졌죠. 구성이 얘가 가져다 쓰시는 URL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소스나 이런 설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으시고, 이걸 쓰셔서 사용하시려면 이쪽에 이제 그 데이터 리소스 srcm의 데이터 리소스에 그 log4jdbc 그 로그를 찍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걸 해보시기 위해서 여기 요거 설정한 게 요거 쓰려고 여기 있는 거 쓰려고 한 거죠. 요게 이제 SLF 스파이 로그 레인지 그 델리게이터 얘를 쓰려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얘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 파일이 없으면은 얘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제대로 찍으려면 로그.xml log4j.xml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og4j.xml 더블 클릭하시고 그 로그를 찍을 때 워닝만 찍으면은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 게 오라클 DB에서 이렇게 워닝만 찍어라 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오라클에 해당되는 인포도 찍기 위해서는 저희가 패키지를 이렇게 패키지를 알아서 쓴 다음에 패키지에 있는 놈들이 처리를 할 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느 패키지 어느 클래스에서 찍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걸 다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것을 인포를 찍어라라고 디테일하게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선언하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인포로 하고 얘네들은 워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팅이 다 끝나면 인포를 워닝으로 바꿔주면 이제 내용이 싹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그 경고 날 때만, 경고 이상 워닝이나 에러가 날 때만 이제 그런 걸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테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써줬습니다. 테스팅 할 때도 맨 끝에 보시면 얘가 인포 찍으라고 거기에 워닝으로 찍는 거, 요거 그 오디트나 리절트 셋이나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아요. 커넥션 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넥션이 10개 생겼다 그럼 10개 지키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키는 걸 좀 생략하고,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는 워닝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워닝이 난 것만 이제 출력을 하고 로고는 찍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을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찍는 것을 이제 이렇게 패키지에 썼을 때 이제 요거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서 그 패키지 ORGJ락의 컨트롤러에 있는 놈을 이제 인포를 해서 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맨 끝에 보시면 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포는 웬만한 건 다 찍힙니다. 찍히시는데 이건 테스팅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러 부분을 고치지 않았어요. ORGJ락의 컨트롤러를 그냥 인포로 포함되어 있는 걸 그냥 내비뒀습니다. 내비뒀는데 그 log4j의 그 데이터 메인의 리소스에 있는 log4j.xml은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이제 org.j락의 인포, 그러니까 j락 밑에 있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인포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써놓으셔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찍히게 되는 거죠. 쓸게 되시는데, 그건 이제 워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얘가 워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워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인포로 바꿨죠. 이거 테스팅에서 쓰기 위해서 인포로 바꿔 썼는데, 인포로 바꿔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워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그 안 찍혀요. 나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로그 안 찍히도록 선언을 해서 쓰시면서 이 부분에 인포를 찍어라 라고 선언하는 게 이겁니다. 레벨 인포라고 써가지고 찍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죠. 진행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퍼 XML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 루트 컨텐츠 XML에 지금 현재 마이바티스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객체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도 써줘야 되고, 컨텍스트 해당되는 골뱅이 그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레퍼토리, 골뱅이 컴포넌트,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 골뱅이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스캔, 컨텍스트의 컴퓨터 스캔, 마이바티스의 스캔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쓰셔야 그 XML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것도 생성이 되고, 객체 생성을 하려고 쓰려는 것도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해당되는 리드 처리에서 실질적인 쿼리를 XML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쿼리를 집어넣고 인터페이스 메소드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도 해보시고요. 다 해서 끝내서 이제 198페이지 비즈니스 계층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비즈니스 계층에 해당되는 게 챕터 9가 되는 거죠. 야, 뭐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끝나죠. 자, 이제 쓰시고요. 비즈니스 계층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인풀에 해당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세요. 인터페이스를 한 개 만들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199페이지 아래쪽에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한 개 만들고요. 보드 서비스라고 그냥 친 게 인터페이스예요. IMPL이 안 붙은 건 인터페이스. 뒤에 200페이지 보시면 IMPL이 붙은 거는 클래스. 그래서 뒤에 IMPL이 붙여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200페이지 보시면 인프리먼트 해서 보드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거기에 맞는 메소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절개. 네. 그 내용은 이제 뭐하고 비슷하시냐면 이제 매퍼.xml을 사용하는 매퍼 인터페이스랑 비슷하세요. 사실은 매퍼 인터페이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되는데, 이 서비스 안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만들어서 써보는 거죠. 쓰는 것은 여기 서비스 인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인터페이스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이름은 이제 게시판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게시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두십니다.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여기에 메소드는 그 보드 서비스 인풋이랑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퍼블릭 해서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가하면 돼요. 추가 이렇게 서비스 세미콜론 찍으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트로우즈 안 시키고 있죠? 트로우즈 스프링에서 알아서 다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 보셨어요. 예외 처리 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냥 트로우즈 굳이 안 써도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트로우즈를 쓰게 된다면 사용자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 내가 메시지를 직접 변경해서 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로우즈 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를 예전에는 전부 다 집어넣었잖아요. DAO도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서 다 집어넣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길어지죠. 트로우즈,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귀찮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뷰 예단 메소드 저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세미콜론. 지금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인프에서 뷰 라이트, 이거 지금 뭐 별로 싹 다 복사해가지고 지우는 게 훨씬 빠르겠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예. 쓰시고 컨트롤 V 쓰시고, 구현하면 안 되니까 구현한 거 대신에 세미콜론, 구현한 거 대신에 세미콜론, 구현한 거 대신에 세미콜론. 됐어요. 저장 끝났어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다 만들었어요. 원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드셔야 돼요. 상속받아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얘를 서비스 인풀이 상속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속받게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프리먼트 사용하는 거죠. 인프리먼트,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 인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 메소드 위에다가 얘가 상속받은 게 맞아? 틀려? 지금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다 상속받은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한 개씩 붙여라.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라고 이제 한 개 붙이면, 오리가 안 나면 제대로 잘 한 거고요. 오리가 나면 고치셔야 합니다. 근데 복붙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했죠. 그러니까 오리 날 리가 없죠. 되시나요? 오리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리먼트 해가지고 사용하세요. 자, 이제 컨트롤러 갑니다. 보드 컨트롤러. 여기까지 되었어야 하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얘를 이제 상속받게 만들었다. 보드 컨트롤러 갑니다. 보드 컨트롤러 하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세터 오토와이어드 뭐 해가지고 사용한 거 오토와이어드 써가지고 쓰니까 여기 타입을 인풋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쓰시는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세요. 써서 사용하시고요.
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임프리먼트 돼 있는 거는 지울게요. 경고창 나오고 있는 건 다 이게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안 쓰고 있는 거라서 어레이 리스트 이런 거 안 쓰고 있는 거라서 다 지웠습니다. 경고 임포트 되는 것 중에서 경고 난 것도 싹 다 지웠어요. 지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입이 보드 서비스를 가져와서 서비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거든요. 클래스가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죠. 서버를 이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돌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셔야 돼요. 특별히. 자,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서버를 돌렸는데 오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보시는데 오류가 났어요.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이유를 이제 경고를 쭉 보셔야 됩니다. 맨 위에 오류를 찾습니다. 여기 났죠? 하시고 컨텍스트 이니셜 페일드 에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쭉 가보시면 왜 문제가 있느냐 되어 있는데 unsafety 안전하지 않은 디펜던시 그래서 기체 sensor에서 쓰는 건데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문제가 있다. 쭉 보시면 왜 문제가 있냐면 얘가 그 여기 서비스 available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 no 퀄리피어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되게 많네요. 있으면서 얘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 같은 타입이라는 게 두 개가 발견됐다. 두 개가 발견돼서 문제가 생겼다. 맨 끝에 사실은 메시지에 에러의 힌트가 다 있는 거죠. 맨 끝에 메시지 맨 끝에. 그래서 얘가 서비스 보드 서비스가 있고 보드 서비스 인플이 있는데 어떤 걸 쓸지 퀄리피어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퀄리피어링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다. 초기화 시킬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서 여기 네스티드 어떻게 되어 있는데 is 뭐 되어 있으면서 no 퀄리피어링. 퀄리피어링이 뭐지? 이런 거를 이제 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런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죠. 네이버에 찾고 발음 어떻게 하는지 듣고 뭐 이런 거. 제가 영어는 정말 못해요. 암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읽어주죠. 읽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 지원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qualifying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눌러서 한 번씩 발음해보고 이러면서 익히는 거죠. 이런 거를 몇 수십 번 한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익히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면 자격을 주는, 한정하는, 제한하는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정해야 돼요. 한 개를 정하는 것을 퀄리파이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쓰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인터페이스 써가지고 쓰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컨트롤러에 보시면 그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쓰시면서 오토와이어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골뱅이 치시면요. 거기에 이제 Q qualifying 이렇게 써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qualifier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어노테이션 여기 파일 qualifier를 어노테이션 쓰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쓰시고요. 저희가 보드 서비스 뭐 인풀 IMPL 뭐 이거를 가져다가 쓸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가 얘다라고 지정도 해주셔야 돼요. 저장해 주시고요. 얘가 이 글자랑 맞는 글자를 클래스 위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클래스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qualifying 해서 얘가 보드 서비스 인플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하는 거죠. 이제 서버 죽였고요. 서버를 다시 스타트 합니다. 얘는 오토와이어드라고 썼을 때에 이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사용이 되니까 스프링의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럼 오류 없이 잘 돌았죠? 잘 돌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서비스를 돌릴 때 이런 이제 오류 없이 이렇게 콘솔에 보면 오류가 하나도 없이 잘 돌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퀄리파이어링이라고 안 쓰니까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 인터페이스를 쓰는 순간 교재는 인터페이스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써라. 인터페이스를 쓰는 순간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생겨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타입이 컨트롤러에서 타입을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주니까 한 개는 실제적인 인터페이스고요. 한 개는 인터페이스고 한 개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예요. 타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니까 어떤 걸 쓸지를 결정을 해라. 이렇게 돼서 퀄리파이링을 쓰셔 어노테이션을 쓰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렇게 퀄리피어를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그냥 BSI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BSI 약자로. 너무 약자면 되게 그러니까 길게 써가지고 얘가 얘입니다. 눈에 확 띄죠 그냥. 길게 써가지고 써놨습니다. 예, 퀄리피어링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얘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걔가 들어오게 됩니다.